안녕하세요. 제4회 협성문화재단 북튜버 공모전에 참가하게 된 김수연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책은 바로 이상한 정상가족입니다. 작가 김희경의 책 이상한 정상가족은 자율적 개인과 열린 공동체를 그리며 라는 표어와 함께 2017년에 발행된 한국 사회를 비평하는 책인데요. 2017년을 살고 있는 작가의 시점에서 한국의 가족과 아이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18년간 기자로서 살아왔으며 6년에 걸친 세이브 더 칠드런 경력 활동가 생활을 해온 작가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 시스템 차원에서 원인을 분석하고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지점에 대해 고민합니다. 책은 프롤로그로 시작해 총 4개의 큰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벌써 몇몇 단어가 눈에 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럼 차례대로 훑어보며 책에 대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한국에서 소외되고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챕터, 가족은 정말 울타리인가에서는 어른들이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 체벌과 방임, 과보호 등 가족 내에서 일어나는 자식을 향한 보호자의 여러 형태의 폭력을 작가가 활동가 생활을 하며 지나온 많은 사례를 통해 보여줍니다. 제가 처음 책을 펴고 이 챕터를 읽었을 때 특히나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고 동시에 많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한국에는 부모의 체벌을 막을 수 있는 법이 없는 걸까요? 부모가 자녀의 일거수일투족을 따라가면서까지 보호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작가는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아이를 부모의 소유물이 아닌 동등한 인격체로서 작은 한 명의 인간으로서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고통 속에 끝내 세상을 떠난 아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담담하게 그러나 힘주어 전합니다. 다음으로 작가는 점차 한국 사회의 일그러진 가족 형태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데요. 두 번째, 세 번째 챕터에서는 저자는 폐쇄적이고 강압적인 한국의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꼼꼼하게 파고듭니다. 한국에서 비정상가족으로 산다는 것에서는 소위 비정상이라고 불리는 한부모 가족, 입양가족, 그리고 다문화 가족이 어떠한 차별과 제도적 아픔에 처해지는지 살펴봅니다. 사람들은 흔히 정상가족이라고 하면 한국 국적의 아빠와 엄마, 그리고 자녀로 이루어진 핵가족을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정상과 다른 가족들은 사회의 복지나 제도 내에서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 더해 책에서 나온 2016년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정부의 대책에서는 그런 정상에서 벗어난 가족들이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취약가정으로 쉽게 분류되기도 했습니다. 정작 아동학대가 일어날 확률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정상가족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굉장히 화도 나고 당혹스러웠는데요. 한국에서는 대체 왜, 도대체 언제부터 정상가족이라는 프레임이 생겨났던 것일까요? 그리고 그 프레임이 낳고 있는 한국 사회의 문제점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작가는 이런 질문들에 대한 자신의 대답을 다음 챕터에서 예상치도 못한 방향으로 풀어나갑니다. 누가 정상가족과 비정상가족을 규정하나 에서는 한국 정부가 80년대부터 지금까지 가족에게 떠넘겨온 거대한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정상과 비정상의 기준을 얘기하다 갑자기 국가의 책임이라니 저도 처음에는 조금 뜬금없게 느껴졌었는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니 모두 연결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째서 아이를 가르치기 위해서라면 때려도 되는 미성숙한 존재라고 사람들이 여기게 되었는지, 자녀의 사교육을 놓지 못하는 부모들의 진짜 속마음은 무엇일지, 모습이 다른 가족을 비정상으로 몰고 가는 태도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작가는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 구조를 사회적으로 파헤치며 독자에게 여전히 우리의 삶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가족주의를 돌아보게 합니다. 가부장적인 가정, 가족 같은 땡땡을 여기저기서 외치며 위계를 강조하는 사회, 폭력적인 입시, 그리고 힘없는 공공제도 등 한국이 그렇게 중요시하던 가족주의가 공동체가 개인의 삶을 얼마나 존중하지 못하고 있었는지를 살펴보며 작가는 우리 사회가 가족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한 번씩 생각해 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정상가족을 읽으며 여러 번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가 바로 마지막 챕터, 가족이 그렇게 문제라면의 내용이었는데요. 결국 가족과 얽힌 문제 해결을 더 이상 각자의 책임으로 해결할 수 없게 된 지금, 튼튼한 공적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작가의 말이 더 이상 먼 이야기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도 아동폭력, 학생 부모, 저출산 같은 소식을 접할 때마다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은연중에 가족의 일은 가족 안에서 알아서 해결해야지 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이제는 정말로 변화해야 하는구나. 정말로 사회가 변해야만 이 수많은 사람들과 더 마음 편하고 따뜻하게 어울려 살 수 있겠구나 싶은 생각이 마지막 장을 넘기며 훅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분명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는데 점점 정상가족, 비정상가족을 넘어 한국 사회의 가족의 의미까지 가지를 뻗어나가는 전개는 이 책을 읽으며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었는데요. 반대로 말하자면 한국의 이 거대한 가족이라는 무게에 짓눌려 제일 고통받고 있는 존재가 다름 아닌 아이들이라는 말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을 아이를 키우는 사람뿐만 아니라 저와 같은 청소년에게도 추천하고 싶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이토록 힘들게 하는지, 이런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책이 되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책에 나오는 더 많은 이야기들을 담지 못해 아쉽지만 그런 만큼 꼭 한 번쯤 끝까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최근에 이상한 정상가족 개정판이 나왔는데요. 저는 도서관에서 책을 빌렸기 때문에 읽어보진 못했지만 과연 5년 사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고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책에 담았다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개정판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에필로그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작가의 말을 인용하며 이상한 정상가족 리뷰를 마치겠습니다.